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50일 넘게 항공모함 에브라임 링컨호의 탄채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장병 가족들이 직접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핏 헥세스 국방장관은 에브라임 링컨호 관련 보도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USS 조지 워싱턴 호를 투입을 해서 교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와 대만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기를 발진시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장착된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을 제거하고 증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되돌리라고 해군에 지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돈만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과거로의 획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조선업체가 자국의 조선소에서 적어도 2척의 함정을 건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0.6% 줄어들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로 2025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40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크게는 시진핑 주석과 이제 몇 주일 남은 회담에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연방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소매업체 상품을 포함한 값싼 수입품이 관세 없이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의제에 대한 아주 큰 승리입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센터 건물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다시 올려넣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아침 연방 대법원에 백악관 무도회장 볼룸 건설을 즉시 허용해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군대에 다녀오셨을 텐데 일단 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함정에 갇힌 해군들, 해병대들 이 모든 일들이 이란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란과의 전쟁은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빠졌고요. 그만큼 잘 돼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재무장관이 어제는 앞장섰습니다. 다음 주에 엄청나게 큰 이란에 대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발표를 하겠다. 추가적인 경제적인 고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란은 지금 계속 이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풀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항구에도 물자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것 막기 위해서 봉쇄 계속하겠다. 이것도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해야지 된다 하는 그 조건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글쎄요. 다음 주에 추가 발표가 있다고 아주 어제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내용이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해군, 해병대 약 5천여 명이 이란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USS 에브라임 링컨 호. 그리고는 수많은 비난들이 이어졌고 오늘도 이제 그 함대기에 있는 군인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고 그 상황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전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또 다른 항공모함을 그쪽으로 파견을 한답니다. 이제 계획이에요. 언제 출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한국이 또 영향을 좀 받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250일 그 가운데서 200일 넘게 항구에 발을 딛지 못했다. 뭐 항구에 배가 딱 간다고 할지라도 그 군인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신 건강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속돼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 보도는 이거는 제가 어느 매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군 관련, 해군 관련 그 매체의 보도거든요.
그 사진도 마찬가지. 이 사진은 게리 사진인 것 같네요. 결국은 어제 그제 보도를 해드렸었던 많은, 심지어는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에 나온 거 뭐 확인된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한 케이스는. 그래서 이제 뭐 바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이런 일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어제 뉴스맥스에 출연을 해서 완전히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해요. 출연한 매체가 뉴스맥스지 일반 매체가 아니거든요. 뉴스맥스는 아마 뉴스맥스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건 좀 지나친데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 뉴스맥스니까 완전히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막상 함정 이런 그런 이름 정확한 그 사건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언론의 보도가 완전히 왜곡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국방장관과 대통령은 모든 함정 또 모든 승조원 모든 함장 언제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이 함대의 배치도 다른 그 배치보다는 길어진다. 지금 250일이 넘었다는 거고요. 그 바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단순히 보도가 왜곡된 보도다. 완전히 왜곡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국방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국방부라든가 여러 군데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 배가 에브라함 링컨호가 11월 달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그 뭐 남중국해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중동으로 간 거잖아요. 이란 공격하기 전에 중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몇 번이나 연장이 됐고 귀한 날짜가 발표되진 않았는데 결국은 미국의 언론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본 결과 USS 조지 워싱턴 호를 그쪽에 투입을 한답니다. 항공모함을 지금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대를 해주는 이유는 의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 물론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뭐 정신건강, 뭐 우유를 3개월째 못 먹었다고 하고, 뭐 옷도 뭐 일주일 동안도 정말 빨아야지 됐는데 못 빨았다도 너무너무 우편물은 보내면은 다 없어진다 등등인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이죠. 루벤 갈레고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만은 이 의원도 우리가 거길 방문을 해야지 된다. 보통 이런 때는 제일 좋은 게 국방부 해군의 발표를 듣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그 함정을 방문을 해야지 되고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그 함대에 그 조지 워싱턴 호로 교체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사진이 어쩌면 밀리터리 타임즈 나 아니면 뭐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군 관련 전문 매체들이 계속 가족들의 말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병이 바다로 뛰어내리는 걸 시도를 했고 또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이게 그 거리가 있고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인 그쪽에 있는 함대잖아요. 이란 측에서 방해 작전을 안 하겠습니까? 상상하시는 그대로 방해 작전을 합니다. 보급품이 그렇지 않아도 배에 떠 있는데 평시에도 힘듭니다. 그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병들은 함정을 잠시라도 떠날 수 없고 가족 구성원이 오늘 아침에 케이블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파병되고 나서 몸무게가 아니 이거 65파운드가 줄어들었다는 거면 한 거의 30kg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친척이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가 얘기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아주 예민한 때는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신문 매체에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왓츠앱 여기 미국 장병들도 휴대폰 쓰잖아요. 정말 죽도록 피곤하다. 죽도록 죽고 싶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함정 안에만 있으면 24시간 계속 엔진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이 착륙 때문에 끊임없는 소음이 있고 진동이 있고, 물론 장병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가족이나 친구나 애인에게 나의 임무를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그 상황이 아닌 것도 충분히 아는데, 휴가가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내가 해야지 될 일을 해야지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구도 없고 육지에 발을 디딜 틈도 없고 어쨌든 긴장을 풀 기회도 없다. 그럼 그 함대 안에서라도 뭔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진동만 이어지니까 아침, 점심, 밥 먹을 때, 샤워할 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평온한 순간이 전혀 없다. 이게 250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장관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에요. 마이크 레빈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몇 주일째군요. 세탁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뭐 화장실 고장난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밥 반 컵 정도? 토티야 2장 이런 정도의 식사래요. 미군이, 해군이, 해병대가. 비누, 무슨 뭐 치약도 부족하고,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보급로가 뭔가 어디선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투작전인데 전통적인 보급 거점들을 이란이 가만히 뒀겠어요? 그 전통적인, 이렇게 가서 저 함대에 이쪽으로 가야지 하면은 교란 작전 하죠.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힘드는 그런 거죠. 장기적인 배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요. 예전에는 이 군사 전문 매체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가 보도하기를, 전에 미국 해군은 장기 배치를 할 때도 장병들이 뭐 빙고 게임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미술 활동을 하게 한다던가, 뭐 노래 경연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기를 높이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가서 보겠다 하는 얘기고, 해군 함정에 승선한 장병들이 미국의 뭐 다른 육군이나 이런 다른 군인들에 비해서 좀 심리적인 고통이 심하다. 우리가 보통 때 살고 있는 육지가 아니라, 배 타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너무너무 열악한 조건, 게다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 그리고 또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빡빡한 일정이고 지금 전쟁 중이고 해서, USNI 뉴스네요. 이 사진이 USNI 뉴스 사진이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해군과 해병대에서 이제 군인들이 숨질 때 가장 사망 원인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자살이다. 이런 그런 얘기들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고, 헥세스 국방장관은 뭐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모든 함정, 모든 승조원, 모든 함장에게 매 순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갖추도록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개런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런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조지 워싱턴 호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보통 교체될 때는 그 후속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교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반도나 대만을 완전히 공백 상태로 두겠다는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게 한국이나 대만이나 무슨 뭐 그쪽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일본에 배치된 USS 조지 워싱턴 호잖아요. 이건 완전히 인도 태평양에서 상시로 있으면서 항공모함 가장 중요한 전력인데, 이건 이제 중동으로 보내면, 그러면 이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거죠. 중국이 뭐 대만 해협이나 뭐 동중국해에서 어떤 군사적 압박 같은 것을 높인다던가 이러면 미국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력이 줄어들죠. 한국으로선, 북한은 어떨까요? 뭐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한반도 위기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일본과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일들, 그러면 또 중국과 북한이 생각할 때 미국 항공모함 전력이 다른 곳에 묶여 있네, 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중동의 전력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지금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게 꼭 필요한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여파인 거죠. 꼭 전쟁이 그래서 개솔린 값이 이렇고 이거 이외에, 물론 과장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이제 완전히 항공모함이 아시아에서 사라진다던가 뭐 한반도 방어가 무력화된다던가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상된 그 조지 워싱턴 호가 저쪽으로 간다, 빠져나간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지 하는 얘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자체도 뉴스입니다. 그런 그 공백이 있는 걸 싫어하는 국가에는 이런 것들이 뉴스화가 돼야지 이제 그 공백을 확실하게 메워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단기적인 공백은 생길 수도 있겠죠. 단기적인 공백은. 자, 그런 것들은 군사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것 같고요. 지금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뉴스가 바로 이 뉴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전문가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 뉴스야말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USNI 뉴스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입니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을 하는 아주 독립적인 그런 비영리 군사 전문 그 뉴스 매체입니다. 분석을 하고요. 군사 여러 가지에 관해서 국방, 뭐 해양, 뭐 이런 거, 함정 운용, 아니면 뭐 해양 안보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포커스를 두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한국 조선소와도 연관되는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에 항공모함을 증기식 사출기로 예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전투기를 그 발진할 때, 그것도 짧은 거리에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 이륙시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장착된 장치. 지금은 전자기식인데요. 이 사출 시스템이, 이걸 없애고, 그리고 증기식 시스템으로 되돌려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미 군에도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뭐 퇴역한 이런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비용만 늘리지, 그리고 굉장히 전근대적이야. 지금 다 왜 앞으로 가는데 왜 이걸 뒤로 가야지 되지? 하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건조 중인 USS 도리스 밀러호. 그리고 이제 무슨 포드급 항공모함이에요. 그런 항공모함에는 당연히 지금 최신형 전자기식 항공 발진 시스템, 뭐 일렉트로메가네틱 무슨 뭐 에어크래프트 뭐 발사가 아니고 이건 발진이니까 뭐 라운치 시스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약자로. 그래서 EMALS예요. 그리고 첨단 무기 엘리베이터라는 거, 어드밴스드 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대신에 증기와 유압식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지금 해군 전력 구조를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해양 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을 모두 우리가 회복해야지 된다. 검증할 수 있는 걸로 해라. 최신형 전자기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이 검증할 수 없고 과거에 쓰던 증기식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으니까 해라. 이거 20년 전부터 쓰지 않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도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해라 하는데 비용 부담도 오히려 더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뭐 한 50% 정도 건조가 됐다고 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이제 즉시 뭐 만들어진 것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이제 한국과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조선업을 이렇게 살려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건데, 우선 이 전자기식 사출기 비판, 여기에 대해서요.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포드요. 여기에 현재 최신식 전자기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굉장히 이걸 불만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모든 기계가 단순한 게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지만 이건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무슨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지금 쓰고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게 임기 1기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1980년대의 산업 같은 것도 기술 같은 것도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던 것까지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USS 도리스 밀러 뭐 이런 거.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예요. 제너럴 아토믹스가 이 USS 도리스 밀러호 용의 이 최첨단 이 시스템을 제작하는 12억 달러 계약을 따낸 회사랍니다. 아니 지금 50% 거의 50%라네요. 방향을 바꾸면 오히려 대통령은 뭐 비용이 이게 많이 들고 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럼 일정 문제가 있죠. 미국의 이런 뭐 어떤 군사적인 자산의 그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도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거 대통령이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떤 국가 안보와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적국이 어떤 그 역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오히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뒤로 와서 더 뒤로 가는 것은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전문가들이 전부 반발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 전문 신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였었죠? 아무튼 그 신문 USNI 뉴스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쭉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민주주의 수호재단이라는 디펜스 뭐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뭐 선임 연구원 다 뭐 거의 퇴역한 뭐 해군 뭐 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기식 사출기로 되돌리는 것은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돈 낭비다.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훨씬 부드럽다. 그리고 항공기의 마모도 줄이고 손상도 줄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분이 해군 소장 마크 몽고메리라는 분이 하신 얘기거든요. 마크 몽고메리 이분이 이 조지 워싱턴호에서 제5 그 항모 타격단 지휘관을 지낸 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형이 무게도 훨씬 가볍고 함정에서 부족한 에너지, 물도 훨씬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유지할 때 보수 인력도 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은 이거 과거로 돌려라 하는 거고 이 전문가는 또 다른 그 해양 전문가예요. 이런 분은 더 힐 오늘 아침에 더 힐과 인터뷰에서 해군이 지금 포드함이 지금 이 새로운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적은 인력 관리하는데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약 1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모함을 다시 뭐 증기배관 사출기에 연결하도록 재설계를 하면은 이 자체가 또 몇 년 걸린대요. 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몇 년이 걸리고 또 수십억 달러 비용이 든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이 증기식 사출기라는 것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해군이 마지막으로 이런 그 장비 세트를 구입한 게 20년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몇 년 동안 뭐 수천만 달러를 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크 켈리,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해군 출신의 그래서 나중에 우주인까지 됐던 연방 상원의원이잖아요. 이 연방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항공모함에 대해서 뭐를 아느냐, Trump knows nothing about this stuff.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어저께 이제 이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하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에게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어떤 그 능력 같은 거, 횟수가 아니라 뭐죠? 아무튼 보유하고 있는 보유력과
그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능력도 높이기 위해서 5번째 해군 조선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군이 핵 추진 항공모함, 잠수함을 주로 정비하는 미국의 조선소 4곳이 하와이에 있고 워싱턴주에 있고 버지니아주에 있고 그리고 한 곳은 저쪽 동북부의 메인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5번째 이 해군 조선소를 열어라. 이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좋다,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조선 산업을 지금 아주 이걸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잖아요. 군과도 연관을 해서 이 살려보는데 직접적인 투자도 확대하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이게 이제 한국에 딱 해당이 되는 거죠. 외국의 조선업체가 그 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조선업체가 한국의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대신에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해야 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모든 노하우를 다 미국 사람들에게 전수를 해줘야지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빨리 거기서 해서 거기서 다 뭐 이익도 찾고 이렇게 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다 기술을 전수를 해줘야지 돼. 이것을 뭐 지금 뭐 딱 뭐 사우스 코리아만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이 어제 여기까지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 게 오늘 군사적인 내용을 맨 앞에 전해드리게 됐어요. 모든 것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몇 번이나 파산을 했던 비즈니스맨이 나라를 운영하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참 현대전은 핵 없이 바로 끝낼 수 없기에 공멸입니다. 미국도 지금 일 하나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쩔쩔매는데 말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몇 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쟁은 아마겟돈. 자, 이런 얘기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일들인 것 같아요. 전자식 사출기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니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나 보군요. 뭐 이런 등등. 근데 그렇다고 한들 20년 동안 써보지 않은 증기 시스템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대부분 이상의 전문가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방부에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런데 지시를 하기 전에 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거니까 군통수권자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지금 최첨단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걸 증기 시스템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사보지 않은 해군이 그것을 전자기식 그 사출 시스템을 대체한다. 다 사전 작업이 있었다 하면 뉴스가 안 돼요. 저도 이런 뉴스를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가 좀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기는 했는데 뭔가가 어디가 이상하니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여러 가지 그 메모를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그 가운데 특히 빨리 일단 뭐를 건조를 해야지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일단 2척은 그 나라에서 하도록 이게 이제 한국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앞에 전해드렸고요. 좀 빡빡해서 사실은 더 빡빡한 뉴스도 있는데 더는 아니고 덜 빡빡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네디 센터예요. 케네디 센터인데 케네디 이사회가 건물에 트럼프 이름을 다시 넣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그러면 판사가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이름을 제거해라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거를 했어요. 그 트럼프 이름 붙일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붙였잖아요. 그걸 며칠을 거길 다 가리고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이름이 떼졌죠. 떼졌는데 그 판사가 이름 떼라 하고 명령한 지 지금 2달 만에 이사회가 다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이름을 넣기로 했냐면요. 그 벽에 이렇게 넣기로 했어요. 이 센터의 복원과 보수, renovation, renovated by 트럼프, 프레지던트 도널드 J. 트럼프. 전에는 도널드 J. 트럼프 그걸 또 케네디보다 이름 위에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케네디 센터 했는데 지금은 이 센터를 보수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수리하고 한 것이 트럼프다. by 트럼프다. 어쨌든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누가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이사회는 했냐?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기 이게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케네디 이사장부터 쫙 다 해고하고 본인 사람으로 다 채우고 뭐 부통령 뭐 멜라니아 트럼프는 아닌가요? 뭐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긴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본인 사람들 박스에 누구 뭐 박스에 또 누구 뭐 로라 잉그램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사회에 100%를 트럼프 사람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네디 센터는 그 존 F 케네디가 숨졌을 때 그를 생각하고 뭔가 그의 업적 이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이름도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야지 되고. 근데 그 의회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사회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의회 사람이 들어가야지 되는 아주 그냥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 비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 비난을 하면서 아니 그 법률에 따라서 연방 하원 의원이 거기 이사가 된 거예요. 아니 이 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의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 나는 이거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데 글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지도력 아래 케네디 센터는 세계 어느 곳의 기관보다도 가장 훌륭한 문화기관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그럼 2개월 전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에요.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가 5월 말에 의회 승인 없이는 케네디 센터는 원래 법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름을 여기에 추가한 것은 불법이다. 이름 제거해라.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막판에 이걸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노력을 해봤지만 안 돼서 할 수 없이 막 거기 쳐놓고 이름을 제거하는 거 다 안 보이게 가려놓고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하니까 그 이름이 내려놓고 나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항소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좀 해줬으면 했는데 항소법원이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한 이사들 있죠.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이렇게 다시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이름이 그 센터에 들어가도록. 아니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 법률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생각하는 기념관으로 규정을 한 이 문화기관의 명칭 변경. 앞으로도 영원히 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면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트럼프 이름 또 내려야지 돼요. 잘 모르겠고요. 자, 이 내용은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긴급 요청이죠. 얼전트한 에스킹입니다. 백악관에 그 무도회장 짓는 거 허용을 해달라. 이것도 법원에서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시 허용해달라. 하급법원 판사들이 공사를 중단시킨 것을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긴급 항소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머전시 어필이네요. 그래서 이제 늘 이런 일을 하는 법무부의 차관보죠. 존 사워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이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무도회장 지을 때 처음에 국가 안보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법무부의 차관보가 대통령이 암살 위협도 이렇게 당했고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해서도 며칠 전에 있었던 CIA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뭐 이란이 암살하려고 했다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하니까 이건 국가 안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연방대법원에 빨리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처음에 이 무도회장 지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 안 나세요? 백악관이 말이지 그 200 몇십 명 최대 있는 그런 무도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손님들이 이렇게 와도 만약에 그래도 날씨가 좋으면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하면은 여성들은 막 하이힐 다 그 잔디에 쿡쿡 박히고 이런 불편한 일 천막 파티라니 말이야. 이런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 몇백 명으로 한다고 하다 600명으로 한다고 하다 뭐
1000명 하면 안 되니까 999명으로 한다고 하다가 그게 또 더 늘어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왔지. 처음에는 국가안보란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건설되면서 지하에 이제 대통령 이제 어떤 상황실 비슷하게 이런 것을 만든다. 중간에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에 이 연회장을 포함을 해서 워싱턴의 그림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중국의 무슨 왕, 로마의 누구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도시의 그림을 바꾸고 뭘 바꿔서 면을 세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나중에 이제 역사가 판단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부터 지금 무슨 뭐 아치를 세운다든가 개선문 같은 거, 케네디 센터가 지금 문제가 있었고 리플렉팅 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항소법원이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에요. 2대1로 의회가 이거 승인한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스트 윙도 무너져 버리고 하는 것도 전혀 의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뭐 역사 보존위원회라든가 내무부 소속의 그 관할이라든가 아무데도 통보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발표 딱 하고 그날 오후엔가 그냥 딱 밀어버렸잖아요. 불도저로. 그랬기 때문에 항소법원에서는 이거 의회가 이 무도회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결을 하면서도 지상공사는 그럼 하지 말고 보안 시설을 뭐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지하 공사는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법무부에서 대통령을 대리하는 그 사후원은 이거 국민의 집인데 말이죠. 피플스 하우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대통령이 의회에 고개를 숙이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이건 입법부를 행정부보다 대통령보다 위에 놓는 거다. 아니 무슨 백악관에서 어떤 무슨 긴급 어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보질 못해서요. 아니 대통령이 의회에 고개를 숙여서 요청하도록 강요하는 건 입법부에 위험한 지렛대를 쥐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방 대법관들이 개입을 할지 개입을 하지 않을지 모르죠.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항소법원 그 판결은 일주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제 곧 그 공사를 중단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참 그러면 연방 대법원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다가 이제 밑에서 다 끝나면은 안 되면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는데 그런 사건이 36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머전시 어필. 긴급 어필이 36건. 뭐 당장 우편 투표에 대한 행정명령을 되살리려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급식 판사들이 연방 대법원 그 아래의 판사들이 너무나 그 대통령의 갈 길을 막으면서 그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다. 이걸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 해서 막 탄핵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판사들. 막 마음에 드는 판결 나오면 괜찮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저 사람은 좌파 판사예요.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가 이미 몇 개월째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미완성 그 구조물만을 남기고 뭐 돈도 낭비되고 뭐 이런 얘기들. 아니 어떠한 그 함대에 관한 것은 이제까지 50%가 됐어도 되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워싱턴 DC에 관한 긴급 어필은 그 연방 대법관 9명이 다 구획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워싱턴 DC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것을 연방 대법원의 존 로버츠 관할이긴 하지만 혼자 판단하기가 뭔가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할 때는 전체적인 그 대법관들과 같이 의논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전체 표결에 이제 그 붙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무도회장 이 문제도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요. 지금 7월 달에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뭐 언제부터 봤을 때 한 달 한 달씩 본 거니까 최대인데 예상과 달리 지출을 줄였어요.
사실은 월드컵 뭐 그리고 아마존에서 6월 말에 뭐 이렇게 세일 많이 했었죠. 그때 쓰고는 월드컵 시작되기 전에 뭐 예약하고 뭐 하고 쓰고는 그다음에 딱 지갑을 닫은 것 같아요. 크게 썼으니까 그때 큰 돈을 썼으니까 해서 7월 달에 소매 판매가 0.6%가 줄어들었답니다. 이게 지난해 5월 달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이고 6월 달에 소매 판매도요. 수정을 해서 보니까 0.2% 늘어났답니다. 6월 달에는. 그래서 뭐 이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짐작하시고 또 그 가솔린 가격 이런 것들도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요.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 7월 달에 0.2%가 이런 것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도 그다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별로고 소매 판매도 별로. 아직까지 뭐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별로 아무튼 뭐 그다지 즐거운 그런 경제가 막 활발하다 하는 그런 뉴스는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본인이 버는 돈은 똑같거나 뭐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물건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 세금 보고 하시고 세금 보고할 때 리펀드 받은 거 올해 조금 더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이미 다 쓰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4월 달과 5월 달에 보통 세금 보고 받으실 분들은 미리 하시잖아요. 미리 받으셔서 4월 달에 5월 달에 지출이 늘어난 게 세금 리펀드 받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7월 달에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8월 달이 있고 9월 달이 있으니까 좀 견고하게 성장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게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글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되겠는데 이런 가장 소매 판매가 줄어든 이유가 물 좀 마실게요. 줄어든 이유가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가솔린을 전보다 많이 안 산대요. 코스코에서 가솔린 넣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제 밤새 또 가솔린이 올라서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뭐 엄청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란 제재를 발표한다면 이란이 제재만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겠죠. 그런저런 일로 올랐어요. 해서 또다시 이제 갤런당 4달러 8센트가 됐거든요. 지난해 같은 해보다는 지금 갤런당 92센트가 지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수기가 지나고 나면은 뭐 방학 끝나고 뭐 8월 달 되면은 보통 가솔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뭐 이란 전쟁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이외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많았던 6월달 아마존 같은데 이런 때는 6월달이 그러니까 이제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전자제품, 가전제품 0.5% 줄어들었습니다. 다 샀어요 이미 세일할 때. 온라인 판매도 6월보다 2.2% 줄어들었고 이게 아마존의 그 프라임데이가 6월 말에 한 나흘 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년보다 일찍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행이나 호텔 숙박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대요. 유일하게 서비스 분야에서는 식당 매출이 7월 달에 0.5%가 늘어났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수요일에 생각해 보시면 노동부가 7월 달에 그 1년 전에 7월 달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3.4%가 비싸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6월 달에 3.5%보다는 0.1%포인트 내려가긴 했지만 이란 전쟁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2.4%였는데 지금 3.4%인 거잖아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이쯤 되면은 지금 이미 8월 달이잖아요. 경제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쇼핑이 꾸준히 이어지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돈 쓰는 습관을 바꾼대요. 할인하는 거. 더 신중하게 이거 내가 꼭 사야 돼? 하고 살 때는 할인할 때. 그래서 살 리스트를 전에는 이제 가서 보고 결정하지 않는데 리스트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월마트라든가 타깃 같은 것도 여기에 맞춰서 모든 그 시즌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소매업소들이.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뭐 좋았던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는 가성비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그런 뉴스, 경제 뉴스였고요. 자, 조금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경제 뉴스를, 이것은 경제는 경제인데 정치와 함께 봐야지 되고, 미국,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 피해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수십 개 국가가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 이제 관세가 뭐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 제품인데 분명히 한국, 캐나다, 일본 이런 데를 한번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이쪽의 것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악관에서 얘기할 때는 중국 물건이 한국 물건으로, 캐나다 물건으로, 뭐 일본도 포함되어 있나요? 일본 들어가 있네요. 이런 물건으로 둔갑이 돼서 미국에 오니까 관세가 싸지잖아요. 물론 이렇게 둔갑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국가들도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다. 한국, 일본, 캐나다, 인도, 멕시코, 그 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굵직한 이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니까 얘기를 하고, 특히 백악관이 경기도의 그 반도체 벨트를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 관련. 이거 뭐 그 직접 회로 잠재적 유통 경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럼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뭐 반도체, 전자제품의 공급 경로 같은 거, 원산지 같은 것을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거 또 뭘 바꿔야 되나, 뭐, 아니면은 또 뭐, 저기 무슨, 뭐, 아무튼 통관해서 시간이 걸린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피터 나바로 백악관의 무역 고문이 어제 이제 막 신랄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도 말이야, 이런 나라들이 빼앗아 갖고 굉장히 많은 세금도 말이야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무역전쟁 그만하자, 무역전쟁으로 이기는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아니 중국을 이렇게 딱 겨냥을 하면서 또 다른 나라도 해를 주는 이런 거 우리가 못 봐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트랜스시핑 상품이라고, 트랜스시프드 그 굿즈라고 해서 환적 상품, 한국말로는 환적 상품이라고 어렵게, 환적, 트랜스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던데, 이거 제3자의 도 해가지고 이러는 거 중국이 안 보겠다. 중국이 어떻게 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국 측의 입장은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9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잖아요. 만나기 몇 주일 전입니다. 그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제일 중요하게 할 얘기가 무역이잖아요. 이럴 때 당신네들 이런 거 이렇게 하지 하고, 이것도 그 의제에 넣어서 어떤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산지를 숨기거나 단순히 중국 제품인데 한국으로 들어가요. 해서 포장만 한국에서 해요. 그리고 무슨 뭐 있잖아요. 레이블 교체한다던가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을 하고는 메이드 인 한국산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은 중국처럼 50%를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만으로도 위장을 할 수가 있고, 이건 거대한 사기야, 사기 막.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아주 막 속도와 규모도 엄청나. 완전히 그림자 네트워크야, 뭐 섀도우, 뭐 트랜스시프먼트 네트워크야. 아주 이렇게 겨냥을 아무튼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5월 달도 그랬고 지난달 계속 중국과 미국은 무역 싸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로봇에 대해서 제한을 해요.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일을 하면. 그러면 또 중국의 드론 수출 통제 강화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해서 서로 한쪽에서는 로봇, 한쪽에서는 드론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다른 나라들이 지금 쭉 껴 있는 거죠. 그러면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아주 대단한 그 상호 관세 이걸 무효라고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내놨잖아요. 뭐 122조도 썼고 이번에 다시 301조도 썼고, 이건 301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른 대체 법안을 통해서 이제 관세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물어주고 있는 그것을 지금 또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지금 백악관이 얘기하는 환적국들, 뭐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약간의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가공을 할 수도 있고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뭐 물류 중개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득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국가들 지금 다 완전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레이 에리어가 있겠죠.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될 수 없고 하는 지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산지 입증 같은 것을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는 것도 더 까다롭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 한국 거 맞아? 정말 이거 중국 거를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고 환정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한국 제품이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거, 전자 배터리 같은 거, 기계류 같은 거. 여기 세관 감사가 더 오래 더 꼼꼼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통관이 지연돼요. 통관이 지연되면 다 돈입니다. 다. 서류도 제출할 서류가 더 많아지고 공급망 추적 같은 것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그럼 기업이 그럼 우리가 중국 부품을 조금 덜 쓰나 하면은 이거 또다시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다 바꿔야지 되니까 뭐 초기에 생산 단가 같은 거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힘든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를 회피하는 거다 하면서 그런 중국을 40개국이 돕는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모자라서 관세 못 걷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제3국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제3국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피해를 준다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가 세수를 적게 걷어 그거 다 미국 사람들한테 걷는다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셔야지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내는 그런 겁니다. 물건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카시아 꿀이라는 걸 샀어요. 꿀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무슨 뭐 와일드 플라워 꿀도 있고 라벤더 꿀도 있고 심지어는 그 레몬에도 오일이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달콤함도 있어요. 당분도 있고 오일도 있는데 레몬 오일을 넣은 꿀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꿀이 있어요. 너무 많은 꿀이 있어 어떤 건 꿀 맛이 진하고 연하고 한데 아카시아 꿀은 맛이 꿀 냄새가 안 날 정도로 너무 연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흐려요. 흐려서 이것을 저희 집은 설탕이 없기 때문에 멸치볶음 같은 것을 한다 하면은 뭘 써야지 되는데 아카시아 꿀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아카시아 꿀이 미국에서는 잘 안 만듭니다. 아카시아가 동구, 뭐 헝가리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뭐 터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어차피 미국 게 별로 없어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뭐 만드는 거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외국 수입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예전보다. 근데 엄청 비싸져도 이 관세 그 이후에 눈물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진한 무슨 뭐 클로버 꿀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뭐 오렌지 꿀이 좀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게 아카시아만큼 그렇지 않거든요. 아카시아 꿀은 꿀인데 자기를 숨기는 건 아니고 자기를 그다지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샐러드에도 약간의 단맛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샐러드에도 단맛 다 넣으시지만 저희는 단 거를 안 쓰니까 그런 때는 아카시아 꿀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야지 되는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그렇게 쓰는 것들이 이제 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비싸졌어요. 엄청나게. 일반 생활 필수품은 말할 것도 없이요, 여러분. 너무 비싸요. 그러면서 미국이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내가 낸 돈으로 말이야. 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야 그렇죠. 그리고 아카시아 꿀은 헝가리아 그 아카시아 꿀이 좋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 호두 같은 것도 담겨 있고 하면은 호두 맛도 별로 조금 덜 하면서도 좋고 뭐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그 소비자는 어떤 경우는 제일 좋은 건 로컬에서 나는 것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죠. 여러 가지 물류도 적고 가격도 싸고 모든 것이 더 신선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뭐 다른 나라 제품을 써야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불편해졌다. 관세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아마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도
굿해요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사놔서. 그리고 뭐 유효기간이 뭐 몇 년 되는 꿀 같은 것도 보통 몇 년이잖아요. 그런 거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리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이겼어요.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법정에서 이겼는데 싼 수입품에 이제 관세 없는 거를 차단하는 거. 이게 $800 미만인 거 우편으로 오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테무와 쉬인이었잖아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했잖아요. 이건 막 소송하고 이랬는데 법원에서 국제무역법원,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좋게 판결 내리는 그런 무역법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라. 테무와 쉬인의 상품을 포함한 싼 수입품이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물론 미국 사람이 내요. 물건값이 올랐으니까 새로운 수입원을 계속 찾아야지 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가 되는 거죠. $800 이하의 소포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했었던 것이 미니머스라고 해서 예외 조항이 있었잖아요. 왜 예외를 했냐?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거 굉장히 예전에 시작이 됐는데 그거 뭐 작은 것을 하려면 사람 뭐 수공이 더 든다 해서 그거는 통과 다른 일에 써야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사기꾼에게 거대한 허점이 됐다. 뭐 그걸 악용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뭐 펜타닐 밀매업자, 뭐 위조품업자 등등 이렇게 했다면서 행정부가 수입을 가져갔는데 이 제도가 1938년에 만들어졌네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거두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이 생겨요. 막 돈이 늘어나요. 단속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해서 이런 작은 거에는 면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1938년도에는 온라인 상거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또 활용하는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뭐 문제가 되기도 됐었어요. 이렇게 됐죠. 해서 먼저 중국하고 홍콩에서 오는 소포부터 미니머스라는 예외 적용을 없애버렸고 몇 개월 뒤에 전 세계로 이걸 다 확대를 했어요. 그때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걸 썼는데 연방대법원이 이거 아니다. 이걸 관세 적용하면 안 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연방대법원이 이 케이스는 미니머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에 국제 무역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건데요. 근데 이것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이게 의회에서 이게 예전에는 그게 소용이 됐는데 시대가 흘러가고 보니까 정말 온라인 이런 상권이 너무 커서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 이걸 중단을 하기로 법을 통과를 시켜서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 7월부터 이것을 이제 그 자체가 원래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작은 것도 다 내서 막 테무 쉬인도 막 비싸졌어요 물건값이. 그것을 공백기에 내년 7월부터는 어차피 그렇게 했었어야지 되는 이 공백기에 1년 동안 열심히 돈 좀 벌어보자. 세금 좀 벌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한 것을 한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승리였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조금 뉴스가 딱딱했습니다. 항상 이런 때 걱정돼요. 그런데 내일은 또 딱딱하지 않게 시사만평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이었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58분 시작할 땐 좀 추웠거든요. 지금은 춥지 않습니다. 내일 시사만평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재밌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재밌게 전달해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바이.